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시름시름 기운을 못 차리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제게 속삭인 한마디는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며칠 뒤 제 아내의 몸에서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되었고 모든 의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 저를 낳아주신 제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성종합병원 본관 입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사람의 발소리가 뒤섞인 공간 속으로 태수는 아내 수연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5월의 날씨는 쾌적했지만 태수의 마음은 잿빛 먹구름이 내려앉은 듯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아내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창백한 안색은 마치 깊은 병색에 절어 있는 듯 했으며 음식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본래 심성이 착하고 현명하여 주변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일 없는 수연이었기에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빈혈이나 스트레스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강한 남편이라 자부했던 태수에게도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강하게 설득한 끝에 오늘 이 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수연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떨림이 손끝을 통해 태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게 복도를 훑었습니다. 마치 곧 자신에게 닥쳐올 고통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태수는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옆에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별일 아닐 거야. 수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꾹 다문 채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마른 얼굴을 보며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하고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접수를 마친 후 안내에 따라 검사실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스피커에서는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가 태수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수연이 소변 검사를 위해 검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문 위에 붉은 등불이 켜지는 순간 태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도에 마련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기를, 그래서 이 모든 불안감을 털어버리고 함께 안심하며 그들의 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흘러가는 1분 1분이 마치 고문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박동하는 것을 느끼며 태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 한 명이 진료실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태수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 복도를 재빨리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으며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의사는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태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갑작스러운 접근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의사는 몸을 숙여 태수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역력했지만 단호함이 실려 있는 경고를 속삭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따르세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흉곽을 때렸습니다. 태수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질문이 겨우 튀어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찰이라니요? 제 아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사는 복도 끝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태수를 심각한 눈빛으로 짧게 응시하고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몸을 돌려 황급히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머릿속이 텅 빈 듯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고 순식간에 온갖 어두운 상상들이 파편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아내 수연은 연약하고 착해서 평생 누구에게도 원한을 산 적이 없는데 어째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지? 태수는 혼란스러우면서도 긴박함을 주는 의사의 목소리에서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검사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붉은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지옥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수연이 검사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태수는 자신과 아내의 평범했던 일상이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서 뜬 눈으로 뒤척였습니다. 옆에 누운 수연은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지만 이따금 떨리는 어깨를 통해 그녀 역시 잠을 못 자고 있음을 태수는 알아차렸습니다. 태수는 살며시 손을 뻗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려 했지만 수연은 안쪽으로 등을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당신 먼저 자. 그녀의 목소리는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을 담고 있는 듯 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일어나 앉아 어둠 속에서 수연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의사의 그 말이 저주처럼 태수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수연을 위해 죽을 끓이고 푹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대신 병원에 가서 결과를 받아오겠다고 했지만 수연은 평소답지 않게 단호한 눈빛을 보이며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한성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봉인된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들었을 때 태수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장 의사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어제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들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먼저 태수를 응시했습니다. 의사는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법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태수는 숨을 멈춘 채 눈을 크게 떴고 옆에 앉아있던 수연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진료실은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울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사가 곧 뱉어낼 한마디가 이 부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태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장 의사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태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아내분의 소변 샘플에서 강력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반문했습니다. 독극물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 옆에 앉아있던 수연은 새하얗게 질린 채 겁에 질린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 이상한 걸 먹거나 만진 적이 없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메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엄숙하면서도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물질은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으며 섭취 시에만 몸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단지 아내분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어제 남편분께 귀속말을 했던 겁니다. 이 일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태수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가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태수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제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통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독의 공급원을 차단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내분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빙빙 돌았고 수많은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가 우리 부부를 해치려 하는가? 그들은 누구와 원한을 진 적도 없이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태수는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어깨를 꽉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켜줄게. 약속할게. 눈물이 수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시고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제가 관련 서류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내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무언가 더 당부하려는 듯 태수를 쳐다보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작은 실수 하나라도 배우의 범인을 더 자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수연은 태수의 손을 어찌나 세게 잡았던지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만 태수의 눈에는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태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 태수는 수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꽉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걸까? 난 누구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말끝을 흐리며 수연은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냥 말해. 내가 여기 있잖아. 난 당신을 믿을 거야.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내가 살아있는 걸 원치 않는 건 아닐지 무서워. 그 말은 태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태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가족이라니? 설마 혈육이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수연은 지난 몇 년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정말 많은 서름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래 엄격한 분이라 며느리를 타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태수는 수연이 모진 말을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를 해치려 할 정도였을까요? 그 생각에 이르자 태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그랬다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연은 태수 옆에 누워 이따금씩 놀라며 잠을 깼고 두 눈은 어둠 속을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계속 등을 토닥여준 후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태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 수연의 겁에 질린 눈빛, 모든 것이 뒤엉켜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경찰 친구 현우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우는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믿음직한 친구였고, 이 복잡하고 은밀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독극물 검출 사실, 의사의 경고, 그리고 아내가 언급했던 가족 중 누군가에 대한 의심까지 말입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절대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당분간 모든 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하고 수연 씨 주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지켜봐. 우리가 비밀리에 수사에 착수할게. 현우의 말은 태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적어도 태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 옆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현우한테 얘기했어.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태수는 마음속으로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을 해치려는 자는 아직 어딘가에 있었고 어쩌면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태수는 평범한 남편에서 이제 이 위험한 암투 속에서 아내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자가 누구든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지붕 위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꽃을 사와서 꽂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지만
수연의 눈에 서린 불안을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의 초췌한 모습을 볼 때마다 태수의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너머에 누군가가 아내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전히 익숙하고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수야, 이번 주말에 둘 다 내려오너라. 온 가족이 모였으면 좋겠구나. 태수는 식탁 아래로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가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지난밤 수연이 했던 말,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있을까봐 무서워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안 내려가면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거야. 그리고 나도 혹시 집에 무슨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태수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수연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확인했으며 낯선 것은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몰래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개입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주말 오후 부부는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의 수연을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 아파 보이지는 않는구만.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내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고 태수의 마음은 쓰라렸지만 그는 꼭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수연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먹어라, 기운 좀 차리게. 저렇게 삐쩍 말라서야 어디 쓰겠어? 여자가 애 낳을 생각 안 하면 집안꼴이 뭐가 되겠어? 태수는 음식 하나하나를 쳐다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기억하며 아내의 그릇에 담기는 밥 한 술, 반찬 한 조각까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태수는 몰래 어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유난히 오래 머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양념통을 손에 쥐고 있다가 황급히 옷주머니에 숨겼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범인이란 말인가? 하지만 태수는 곧 마음을 다잡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쨌든 내 어머니인데 증거도 없이 눈으로 본 것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태수와 수연은 옛날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수연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눈빛이 너무 이상해. 꼭 나를 뼛속까지 미워하는 것 같아. 만약 정말로 어머님이 나를 해치려 하신다면 말끝을 흐리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꽉 껴안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날 믿어. 내가 누구도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설령 그게 어머니라고 해도. 그 말을 뱉는 순간 태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정원을 산책하는 척하며 시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약해 빠져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맨날 아프다고 징징대니 귀찮아 죽겠어. 태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붉어진 눈으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져. 태수는 황급히 아내를 안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내 아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온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려도 난 당신을 버리지 않아. 말을 마친 태수는 아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말이 단순한 의학적 경고가 아니라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태수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자신이 수연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식사부터 물 한 잔까지, 심지어 부엌과 거실에 작은 무선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건 모두 증거로 남겨둬. 우리가 곧 움직일 테니 넌 침착해야 해. 그날 저녁 태수는 무선 감시 카메라 영상을 다시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향 집에서 어머니가 들고 있던 그 양념통이 시어머니가 부부에게 보내준 짐, 꾸러미 속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 몸보신하라고 직접 담근 특제 약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태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마음속에서는 맹렬한 의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감히 수연에게 그것을 먹일 수 없었고 조용히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에게 가져가 검사를 의뢰할 생각이었습니다. 태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수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등불 아래 비친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가 범인이라면 마음은 찢어지겠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지켜야 해. 태수의 마음속에서는 이 진실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밤새 뒤척이며 겨우 몇 분 눈을 붙였을 뿐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준 그 특제 약된장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잠들어 있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는 고요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며 약속하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걱정하지 마. 태수는 조심스럽게 그 약된장통을 가방에 넣고는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길을 가며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현우야, 급하게 확인해 줄 물건이 있어. 아마 의사가 말했던 독극물의 출처가 이거일지도 몰라. 현우는 태수의 말을 듣고는 즉시 부서 실험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태수가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쾌활한 모습과는 다른 심각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수는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약된장통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 그냥 평범한 된장이 아닌 것 같은데? 현우는 즉시 샘플을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1분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우는 종이를 들고 읽더니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 통 안에서 강력한 독성 화합물이 발견됐어. 이게 내 아내 몸속에 있던 독극물과 일치해. 태수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확실해? 현우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틀릴 수 없어. 하지만 섣불리 단정하진 않을 거야.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알아들었지? 수연 씨에게는 아직 알리지 마.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수천 개의 칼날에 찔리는 듯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해도 모든 의심은 이제 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왜 어머니란 말인가? 그동안의 모진 말과 미움이 며느리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로 변해 버렸단 말인가? 그 생각에 태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 다른 한쪽은 10년 넘게 동고동락해온 사랑하는 아내. 태수는 이 잔인한 갈림길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수연이 마중 나오며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갔었어? 걱정했어. 태수는 당황하며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서 일 좀 보고 왔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연은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 직감했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태수는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연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공포로 인해 음식을 잘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다녀온 후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예전의 무관심한 태도와는 달리 계속해서 수연의 건강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투가 어딘가 어색하고 심지어 떠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고 당분간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할 거야. 너와 수연은 각별히 조심해야 해. 그리고 명심해. 절대 섣불리 행동하거나 가족 중 누구에게도 내 의심을 드러내선 안 돼. 만약 범인이 정말 가족이라면 내가 의심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더 빨리 손을 쓸 수도 있어. 현우의 전화를 끊었을 때 바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태수야, 요즘 수연이 건강은 좀 어떠냐? 밥은 잘 먹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가 더 보내줄까? 네. 아내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어머니, 힘드시게 안 그러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챙겨라. 밥 잘 챙겨 먹고 저번에 보내준 그 특제 약된장도 꼭 먹여라. 몸에 아주 좋은 약된장이니 수연이만 먹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굳어버렸고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은 오랫동안 태수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한방이었습니다. 태수는 애써 목소리를 억누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수연을 해치려는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태수는 어머니와의 통화 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약된장 수연이만 먹이고라는
어머니의 말이 죽음의 종소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우의 검사 결과가 아니었다면 태수는 아마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내를 챙겨주시는 것이려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이 태수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태수의 넉나간 모습을 보고 옆에 앉아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맞지? 뭔가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줘. 날 해치려는 사람이 누구야? 태수는 차마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라 부르는 사람,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뱉는 것은 아내의 믿음을 산산조각내고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수는 그저 아내를 꽉 껴안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직 확실히 아는 건 없어. 하지만 날 믿어줄래?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킬게. 수연은 침묵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태수의 어깨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태수는 그 침묵이야말로 또 다른 상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태수에게 어머니가 연락을 했습니다. 서울에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하시고 오랜만에 아들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는 아직 확실한 정황 증거가 없어서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어머니는 그날 오후 아들네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니 자신이 저녁을 해주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태수는 방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무선 감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그 약된장으로 된장국을 끓이셨습니다. 이제 현우와 함께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수는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준비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현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현장에 있을게.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잠 못 이루어 붉어진 눈으로 누워있는 수연을 보니 태수의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고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연에게 국을 건넬 때 손은 살짝 떨렸지만 눈에는 이상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그릇을 가로채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연이 국물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네요. 어머니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지어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꼭 먹거라. 태수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태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연 옆에서 뒤척였습니다. 수연은 지쳤는지 어느새 잠이 들었고 태수는 계속 휴대폰으로 감시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태수의 눈앞에 아득해질 때쯤 조심스럽게 열리는 방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냉장고에서 약된장통을 꺼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통뚜껑을 열고 가져온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부어 넣고는 휘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누가 볼세라 주위를 훑쳤습니다. 태수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태수의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길, 오해이길 바랐던 모든 희망이 이제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문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복 차림의 현우와 두 명의 동료가 쏜살같이 들어와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경찰입니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현우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통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무슨 소리예요? 난 그냥 요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현우는 증거물인 흰가루 봉지를 가리키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이것은 강력한 독극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님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하시는 모든 말은 조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태수는 돌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아준 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범죄자처럼 두 손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수를 보며 두려움과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태수는 그저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수연이 아래로 내려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겁에 질린 눈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연은 소리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려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해치려 한 게 아니야. 난 그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집 전체가 어머니의 울음소리, 수연의 흐느낌, 그리고 태수의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독극물에 중독되어 가던 아내를 죽이려던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라니. 태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경찰은 어머니를 조사하기 위해 일단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태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날 믿어야 한다, 아들아. 난 내 아내를 해치려 한 게 아니야. 그 말에 태수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연은 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수연은 서로에게 기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현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태수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그저 어제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현우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현우는 서류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지금 당장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태수는 긴장해서 손발이 떨렸습니다. 현우는 태수에게 어머니의 초기 진술서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어머니는 약된장통에 흰 가루를 넣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독극물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알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와서는 그것이 수연의 기력을 보충해줄 보약이라며
며느리가 먹는 음식에 조금씩 타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수연이 몸이 약한 것은 음기가 강하기 때문이며 이 약으로 기운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얼른 손주가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허약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약을 지어줘도 잘 챙겨 먹지 않는 것 같다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몰래 음식에 섞어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랐을 뿐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진술서를 읽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누가 이런 악랄한 짓을 꾸민 걸까? 왜 우리 어머니에게 접근했을까? 그것이 보약이라는 믿음을 심어준 이유는 뭘까? 태수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죄를 부인하는 건 아닐까? 현우는 팔짱을 끼고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내 생각에 어머님은 그게 독극물이라는 걸 알 만큼의 지식이 없어 보여. 의심스러운 건 그 가루를 건넨 사람이야. 어머니는 그 사람을 몸이 마르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중년 여성으로 묘사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다고 했어. 혹시 짐작 가는 사람 있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어머니를 이용해서 내 아내를 해치려 했을까? 어머니가 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태수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배우의 범인은 아직 저 밖에 있었고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으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집 찬장에서 다른 가루 봉지들도 몇 개 더 확보했는데 감정 결과 모두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 나왔어. 이건 그 여자가 여러 번 찾아왔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증거야. 목표는 명확하게 수연 씨였어. 문제는 왜 그녀를 노렸느냐는 거지. 현우의 질문은 칼날처럼 태수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수연이란 말인가? 아내는 그저 착하고 평범한 여자일 뿐 누구와 원한을 진 적도 없는데 태수는 넋나간 채 앉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수연은 청솔회계사무소라는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교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가 질투심 때문에 손을 쓴 걸까? 아니면 내가 전혀 몰랐던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태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연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를 보더니 아내는 황급히 일어나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정말 어머니가. 태수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당신을 해치려 한 건 아니었어. 이용당하신 거야. 낯선 여자가 그 가루를 주면서 보약이라고 했대. 그 여자가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수연은 얼어붙었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낯선 여자요? 하지만 누구지? 태수는 아내를 끌어안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나타난 사람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어.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태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워. 하루하루 지날수록 낭떠러지 위에 앉아 있는 기분이야.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는데 그게 누군지조차 모르니 너무 무력해. 태수는 아내의 야윈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숨결을 느끼며 태수의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아내가
공포 속에서 살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배후의 인물이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다음 날 태수는 현우와 함께 다시 한성종합병원으로 가서 처음 자신에게 귀속말을 했던 과장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부에게 상세한 검사 결과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의 몸속 독극 물량을 분석한 결과 여러 주에 걸쳐 소량씩 지속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수연이 시어머니가 보내준 음식을 자주 먹거나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 함께 식사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만약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 달 안에 수연의 건강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태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연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현우를 돌아봤습니다. 현우의 눈빛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는 알겠지. 아내를 지키면서 우리가 진짜 범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그날 저녁 태수는 모든 것을 수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몇 달 전에 청솔 회계 사무소에 있을 때 낯선 언니가 한 명 찾아왔었어. 내 고등학교 선배라고 했는데 난 기억이 안 났지만 그 언니가 너무 친근하게 굴면서 나한테 과자 상자를 하나 선물로 줬어. 내가 그걸 집에 가져왔고 그날 당신이 출장 가서 나 혼자 먹었어. 그 후부터 내가 자주 피곤해지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 여자일까? 그 말에 태수는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문득 그 시점부터 수연이 어지럼증을 느끼고 잠을 설치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나? 나랑 현우한테 묘사해 줄 수 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억나. 몸이 말랐고 머리는 짧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묘사한 것처럼 경상도 사투리를 썼어. 다음 날 조용한 사무실에서 수연은 화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렸습니다. 수척한 얼굴, 날카로운 눈매, 검은 피부, 약간 쉰 목소리.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몽타주가 태수 앞에 놓였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기억을 깊이 파고들었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먼 친척의 결혼식에서 태수는 이 그림과 아주 닮은 여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람들 속에 섞여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태순의 가족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순은 이 사실을 현우에게 말했고 현우는 즉시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우는 태수를 경악하게 할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유진이야. 과거에 사기와 독극물 관련 전과가 있어. 그런데 기록을 보니 내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본래 엄하고 아내와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여자와 엮일 수 있단 말입니까? 태수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랑 관련 있을 리가 없어. 현우는 태수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알지만 진실은 때로 잔인한 법이야. 기록에 따르면 유진은 과거에 너희 가족과 같은 동네에 살았고 심지어 한때 내 아버지와 만났다는 소문도 있었어.
어쩌면 그게 지금 그녀가 수연 씨를 노리는 이유일지도 몰라. 태수는 충격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만약 정말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면 우리 가족의 적이 수연을 통해 복수하려 하고 있다는 말인가? 분노, 고통, 의심이 파도처럼 태수의 심장을 덮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수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수연이 걱정스럽게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하루 종일 어딜 갔었어?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태수는 아내의 수척한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끌어안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방금 아버지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됐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수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태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속삭였습니다. 당신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현우와 몇몇 동료들과 함께 고향 마을 근처 교회 뒷골목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차 안에 숨어 감시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가까워질 즈음 마른 체구에 짧은 머리를 하고 어두운 색 옷을 걸친 그림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수는 몽타주 속의 얼굴, 그리고 과거 결혼식 날의 기억 속 여자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조여들었고 손은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유진이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식료품을 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경찰청 특별수사팀 경찰력이 들이닥쳐 검문했습니다. 유진의 가방 안에서 경찰은 여러 개의 작은 가루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봉인된 채였고 일부는 이미 뜯겨 있었습니다. 모두 수연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독극물이었습니다. 유진은 제압당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태수가 서 있는 곳에서 시선을 멈추고 나직이 웃었습니다. 결국 나타났군. 그 사람 아들. 그 말에 태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알고 있었고 증오에 찬 목소리로 아버지를 언급했습니다. 태수는 앞으로 나서며 불타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내 아내를 해쳤냔 말이야? 유진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몰라서 묻니? 내 아비가 옛날에 날 버렸어. 난 내 놈들 가족의 대를 끊어놓겠다고 맹세했지. 내 아내는 그저 너보다 먼저 고통받은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 태수는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실은 다른 여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수를 남은 가족에게 했다는 사실.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이 유진을 연행해 갔지만 그녀의 말은 계속 태수를 괴롭혔습니다. 내 놈들 가족은 대가를 치러야 해.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현우를 찾아갔습니다. 현우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태수 앞으로 밀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유진 관련 자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아버지와 관련된 단서들을 찾았어. 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태수의 심장에 소금이 뿌려지는 듯 했습니다. 30여 년 전 당시 지역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유진과 한동안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임신까지 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심한 다툼 끝에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원한을 품고 태수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여겼습니다. 태수는 충격 속에서 서류를 읽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수의 기억 속 아버지는 모범적이고 아내와 자식을 끔찍이 아끼며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등 뒤에 다른 여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니. 태수는 서류를 꽉 쥐고 목이 메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셔서 이제와 내 아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겁니까? 현우가 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내와 현재의 가정을 지킬 것인가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연이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태수를 올려다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현우 씨 만나고 왔어? 무슨 새로운 소식 있어? 태수는 마치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수연을 의자에 앉히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지나 그 여자는 우연히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었어. 그녀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어. 임신까지 했었는데 아이를 잃고 그녀를 버린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 가족을 노렸던 거야. 당신은 그녀가 원한을 풀기 위해 선택한 대상이었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눈은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분이 설마. 목소리는 메어 있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안쓰럽지만 무서워. 마치 아무 관련도 없는 원한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외부인 같아. 수연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끌어안고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이 있다면 그건 먼저 가신 분의 잘못이야. 그 후 며칠 동안 경찰은 계속해서 유진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했고 눈에는 여전히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난 네 아비 때문에 아이를 잃었어. 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다고. 난 내 놈들 가족이 내가 겪었던 것만큼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진술서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들으며 태수는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연을 해친 그녀의 잔인함에 분노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정심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수십 년간 원한을 품고 살다가 결국 어둠 속에 괴물이 되어버린 한 여인. 어느 날 오후 태수는 고향으로 내려가 지금은 비어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사시던 옛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두신 나무 상자 안을 뒤지다가 우연히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유진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했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제발 인정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연은 태수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태수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해가 돼.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야. 이건 업보 같은 거야. 하지만 무서워. 그 여자가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 그 원한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닐까? 태수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이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잡혔어. 법이 심판할 거야. 우리는 강해져서 계속 살아가야 해. 알겠지? 그날 밤 수연이 잠든 후 태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유진의 낡은 편지와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엄한 얼굴을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너무 큰 짐을 남겨주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제 아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눈물이 사진 위를 적셨습니다. 태수는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찾아와 유진이 기소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조사 중에 찾아냈는데 내 가족에게 접근하는 걸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태수는 깜짝 놀라 심장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인가? 유진의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출구 없는 소용돌이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줘. 그 사람이 누구야? 계속 수사 중이니 확실해지면 알려줄게. 집에 돌아와 태수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나신 어머니는 방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공허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태수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태수야, 맹세코 내 아내를 해치려 한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속았을 뿐이야. 하지만 자꾸 누가 찾아와 귓가에 속삭였어. 수연이가 상극이라서 집안에 해를 끼칠 거라고. 나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머니의 머릿속에 악독한 말을 심어준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점쟁이야. 그 여자는 이름이 만신 박씨였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켰고 아는 사람이라며 소개해 준 게 바로 유진이었어. 태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둠 뒤에 숨어 있던 자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미신을 이용해서 그들의 가족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한 점쟁이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진은 직접 손을 쓴 실행범이었고 만신 박 씨는 멀리서 조종하며 독한 말을 심어 원하는 행동으로 옮기게 한 조종자였습니다. 태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우는 만신 박 씨라는 점쟁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수연이 계속 위험해. 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즉시 조사에 들어갈게.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신 박씨라는 점쟁이의 행방을 찾았어. 그녀는 유진의 이복 언니였어. 너의 고향 마을 근처에서 살면서 운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더군. 오늘 우리가 들이닥칠 거야. 나도 데려가줘.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 싶어. 오후에 태수는 현우와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그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단층 집이었고 문 앞에는 운세 상담 애군 소멸이라고 새겨진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고 나직이 무언가를 응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태수가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고 눈빛은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로 만신 박씨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올려다보며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세 보러 오셨나? 아니면 묵은 원한이라도 풀러 오셨어? 현우가 앞으로 나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독극물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녀의 얼굴은 순간 변했지만 금세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을 뿐이야. 어리석게 믿은 사람이 잘못이지. 왜 나한테 죄를 묻나? 태수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태수는 앞으로 나서며 떨리지만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부추겼어. 어머니의 미신을 이용해서 내 아내를 해치려 했다고. 유진이라는 여자와 손을 잡고 음식에 독극물을 넣게 했잖아. 발뺌할 셈이야? 만신박신은 태수를 보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비웃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 아들이로구나. 얼굴만 봐도 알겠네. 넌 내가 무관한 줄 아나? 내 아비가 원한의 씨를 뿌렸으니 나는 그저 하늘의 뜻을 대신했을 뿐이다. 내 아내는 그저 제 팔자를 짊어진 것뿐이고. 태수는 온몸을 떨었고 두 손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놈의 운명 타령으로 당신의 악랄함을 정당화하지 마. 내 아내는 아무 죄도 없어.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해도 당신이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복수할 권리는 없어. 태수는 울분에 차 소리쳤습니다. 만신박신은 비웃으며 독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날 찾아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통곡하더군. 내 동생의 운명은 이미 내 놈들 집안과 피로 얽혀 있었어. 나는 그저 내 동생이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게 도와줬을 뿐이야. 내 어미한테는 며느리가 상극이라 내치지 않으면 온 집안이 망할 거라고 했지. 그 여자는 믿었고 내 말을 따랐어. 내가 뭘 많이 할 필요도 없었지.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어주면 충분했으니까. 태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악독한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점괘를 잘 믿으시던 어머니는 점차 그녀의 말에 세뇌되어 결국 그녀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방 안에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머리는 눈에 띄게 휘어졌고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태수와 수연을 부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미신 때문에 나쁜 사람 말에 속아서 내 며느리를 해칠 뻔했다. 너무 후회돼서 매일 밤 악몽을 꾼다. 수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통곡하셨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신 거 알아요. 그저 앞으로는 가족을 믿으시고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버리셨으면 해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며느리고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수연을 꽉 껴안았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 광경에 태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균열이 사랑으로 인해 서서히 메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